지난주에 우리가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 책을 읽고 작가의 만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감상문 작성하려고 해서 은서가 독서감상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은서의 독서감상문을 함께 읽어보고 어떤 점이 잘 되었는지 또 어떤 점이 부족한지 뭐 빠졌는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 함께 찾아보고 오늘 이제 퇴고 한번 글을 쓴 다음에 그거를 다듬고 고치는 또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이구, 선생님 이게 너무 짧게 쓴 것 같아요. 그, 잠깐만, 뭐지? 앞에 있고, 여기, 잠깐만. 엥? 왜, 여기 맞잖아. 맞긴 맞는데, 음, 제가 제 컴퓨터에서 쓸 때는 일단 느낀 점은 이 책에서 나오는 여기를 아예 다른 문단으로 썼는데, 음, 여기서 붙여넣어 나왔지? 그래. 어제 아빠가 보내줄 때 이렇게 붙였었나? 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읽어요? 네가 읽어야지. 발표해야 돼. 먼저 이 책의 주인공인 제명인은 알래스카 오로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명인에는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명인은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으면 알래스카 오로라 향을 보내준다고 하는 게시글을 보고 박람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명인은 기본소득에 대해 열심히 알아가게 되고 박람, 엥? 박람회에 출전하게 되고 대상을 타게 됩니다. 일단 느낀 점은 이 책에서 나오는 제명의 친구인 철이의 할아버지께서는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이의 할아버지께서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사람들은 나라에서 매년이나 매월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할 것 같으셔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돈이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 부분에 제명이 지원이 처리가 대상을 받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명의 지원이 처리가 노력한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지 못했던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보편성, 그 사회 구성원에게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그리고 자격 심사를 하지 않는 무조건성, 그리고 각 개인에게 따로 나눠주는 개별성, 그리고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정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서가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 책을 읽고서 독서감상문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서글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게 네. 수업 때 보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작업들이 바로 뭐하기? 분단, 문단 구별하기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야 돼. 문단 구별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글이 읽기가 쉬워. 보기가 좋아. 사람들이 읽기가 편해. 그럼 문단을 언제 구별하냐? 문단을 구별하는 경우는 서늘하게 두 가지야. 하나, 다른 이야기를 쓸 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가 짜장면하고 짬뽕을 시켰어. 네. 근데 한 그릇에다 담아주면 어떨까? 맛이 이상해요. 짜장면 짬뽕은 한 그릇에 담아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짜장면 네. 따로, 짬뽕 따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문서가 한 문단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가 바뀌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 문단을 바꿔줘야 돼. 이해가? 그래서 네. 새로운 이야기로 바뀌는 거야. 자, 근데 짜장면인데도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도 짜장면을 두 그릇에 주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짜장면을 그 무슨 쿠폰 같은 거 내면은 뭐지 쿠폰 같은 거 내면 맞아. 아까 짜장면 짬뽕에는 당연히 그릇 두 개 줘야 되지만 짜장면을 시켜서도 그릇 두 개 주는 경우는 짜장면의 양이 너무 많은 많아서 그 경우는 한 그릇에다가 양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는 먹기가 불편하잖아. 그럼 그때는 네. 적당히 나눠서
두 그릇에 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나의 이야기, 한 문단에. 근데 그 한 문단에 하나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뭐해서 잘라서 문단을 구별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이제 은서가 첫 번째 해야 될 미션은 바로 요 글에 대해서 뭐 해보는 연습? 문단을 문단을 구별하는 거. 구별해서 써보는 연습을 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줄 거야. 안 해주고 은서가 직접 한번 문단을 구별을 해볼 거야. 이 네. 글을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안 바꾸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또 고칠 것들을 함께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어디다 다운받아 놨을까? 이거 못 찾겠어 지금. 어디로 다운받아 놨을까? 그리고 선생님이 채팅창에다가 은서가 선생님한테 보낸 글을 다시 보냈어. 그러면 채팅창에 지금 왔지? 이걸 아마 더블 네. 클릭하면 그 은서 글이 다운 다시 받아질 거예요. 근데 다른 앱으로 열기가 되어 있는데. 안 열려? 다른 앱으로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열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 열리면 쌤이 채팅창에다 붙여줄게 그냥. 아니, 붙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전 쌤, 컴퓨터가 아니라 패드라서. 그래. 알았어, 잠깐만. 쌤 여기다 붙여줬거든? 요거 긁어가지고 가서 문단 구별해가지고 은서가 한 다음에 다시 복사 붙여줘. 네. 시간 얼마 주면 돼? 음, 잠깐만요. 3분? 5분? 음, 한 5분 정도 주세요. 그래. 5분 후에 어, 은서가 문단 구별만 하면 돼, 일단 지금은. 네. 잠깐만요. 문단 구별만. 음. 음, 그렇게 기억나? 근데 제가 이거를 일단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아닌가?
일단은 보내기는 그렇지. 됐네. 벌써 했네. 하기는 어, 보내기는 했는데 이렇게 맞아. 그 제가 문단을 두 개로 나눴는데 그 아래 있는 문단이 좀 길어서 그냥 아예 그냥 그 음. 무슨 철이 할아버지 이야기랑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대성 타는 거랑 그리고 무슨 보편성 이런 거랑 아예 세 개로 나눌 거라고 했는데 뭔가 더 그러면은 다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같이 보자. 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제 은서가 글을 쓸 때 문단을 잘 구별해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글하고 지금 글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아까 글 같은 경우는 답답했다는 거야. 너무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어갖고. 근데 지금 이렇게 써주니까 훨씬 더 좀 이렇게 이 공백이 여기 있는 이 부분 여백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야. 보기가 더 시각적으로 편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좋다? 문단을 꼭 구별을 해줘야겠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책의 스토리를 쭉 썼어. 근데 이 책의 스토리 네, 썼고 이제 느낀 점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단 구별해 준 걸 잘한 거지. 그 느낀 점에 관해서 이제 어, 기본 그 철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까지 썼어. 그 이야기 하나 끝났어.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라고 해가지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은서가 갈등했다는 거잖아. 이걸 나눌까 네, 말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끝부분에 인상 나누는 게 깊은 이야기 하나 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너가 새롭게 알게 된 거니까 여기도 역시 뭐 해주는 게 난, 인상 구별을 해주는 게 더 좋아. 네, 요 정도 괜찮아. 짧은 문단도 있어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급합니다. 너무 좋았어 이상입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단을 구별해 주면 된다는 거지. 어, 네, 이제 문단 구별 완성됐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상입니다라는 말은 써도 되지만 이거 뭐 해도 된다? 안 써도 된다. 빼도 된다. 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라고 끝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 글이 끝났구나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물론 친절하게 뭐 이상입니다. 이것을 끝마치겠습니다라고 쓸 수 있어. 근데 그래서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네, 군더더기야, 군더더기. 그래서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건 뭐 한다? 없앤다. 빼버린다. 없앤다. 빼버린다. 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뭐냐? 처음에 이 책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쓰는 걸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글은 무엇으로 시작하든 상관없어.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든 책 내용으로 시작하건 책과 관련된 뭐 배경식으로 시작하건 자기 마음이야. 단, 제일 중요한 건 흥미로워야 돼.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처음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호감이 있어야 은서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생각을 하는 거지. 딱 봤을 때 왠지 인상이 나쁘면 보기 싫어. 안 본다는 거야. 글도 마찬가지야. 그런 점에서 이왕이면 은서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뭐가 가장 흥미로울까? 이 기본수 5원치기가 제일 흥미로울까? 아니면 요거 대상을 받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가? 아니면 이 할아버지의 반대가 더 인상 깊은가? 아니면 이 스토리가 더 인상 깊은가? 그런 부분에서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는 얘기야. 즉, 그 인상 깊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야? 흥미를 느낄 만한 얘기가 뭐냐는 얘기.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끌어다가 쓰는 게 제일 좋은 시작이야. 어떤 것 같아? 지금 은서가 보니까 이 이야기들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호기심을 느낄 만한 이야기가 뭐야? 요 스토리? 소리 할아버지? 철이 할아버지 이야기? 그러면 이 철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일 뭐해? 앞으로 앞에서, 앞에서 끌었을 때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끌었을 때, 지금 보면, 제명의 친구인 철이 할아버지께서 왜 기본소를 반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네, 쓰는 것들은,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식으로 쓴 거야. 점잖게.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이제 은서가 네, 그걸 점잖게 쓴 거야. 근데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좀 발랄하게. 톡톡 튀게 쓰는 방법이 있어. 어? 뭐 예를 들면
아, 지금 선생님이 쓴 내용도 결국은 어, 철이 할아버지 기본소에 반대하시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할아버지 기본소는 나라에서 매년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요 이야기 특히 요 부분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쓴 거하고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쓴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선생님은 뭔가 어린이들이 보기 좋을 것 같고, 제가 쓴 거는 뭔가 어른들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은서 글이 잘못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서가 그럼 이 글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글을 쓸 거냐.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누가 읽을 거냐는 걸 잘 생각해서 그렇게 글을 써야 돼. 또 아까 말한 대로 점잖게 글을 쓸 거냐. 아니면 좀 흥미롭게 좀 발랄하게 글을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은서가 뭐 한다는 거야? 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요 책의 스토리로 이렇게 가는 부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쌤의 말 이해가? 네, 그러면 여기 부분, 그리고 거의 끝부분, 대사를 만나면 인상 깊었습니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썼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이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알기 힘들까? 힘들 것 같아요. 알기 힘들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우리 은서가 해볼 일은 선생님이 지금 요 앞부분을 이렇게 좀 더 그 아이들이 읽기 좋게 좀 더 흥미롭게 발랄하게 바꿨지.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요 부분을 은서가 한번 뭐 해보자? 바꿔보자는 얘기. 그리고 그 부분을 가장 앞으로 당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다시 보내줬는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극적으로 그러면서 더 자세히 흥미롭게 그렇게 은서가 한번 그 글을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도 하겠습니다. 됐어? 네, 아, 시간 5분, 10분? 음, 일단은 5분을 주시고 제가 그래, 그래, 그래. 뭔가 그럼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얘기해. 일단 5분.
네, 시간 더 필요해. 다 됐어. 조금만 더 주세요. 네, 다 됐으면 얘기해. 네. 선생님 일단 보내기는 했는데, 응? 왜? 그, 잠시만요. 맞잖아. 잠시만요. 응? 어디 갔지? 잠깐만. 뭐지? 어, 잠시만요. 네, 다시 보냈어? 네, 달라? 네. 일단은 보냈어요. 여기에, 엥? 뭐지? 밑에 거?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세계 어린이 기본소득 대회 한국 대표 이재명 안지원. 지명이와 지원이는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명이와 지원이는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자리가 없었다면 대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서리도 같이 상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리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리는 자신도 대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감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명이 지원이 서리가 노력한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보다 더 이제 실감나게 쓴 부분들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서가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쓴 글과 이 글 쓴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또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어. 그냥 은서가 이거는 참고로 봐. 이 글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바뀔 수가 있겠구나.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그럼 또 이렇게 쓰는 것이 갖는 또 장점은 뭐고 또 단점은 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음,
지금 쌤이 쓰고 있는 중인데요. 어때? 요렇게 지금 은서가 쓰고 있는 요 부분을 쌤이 뭐 해서 풀어서 이렇게 쭉 쓰고 있지. 네, 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이야기와 함께 은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감정, 무슨 생각이 드는지를 이렇게 풀어서 쓰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은서야? 네. 아, 근데 아, 선생님이 마지막에 서리발을 들은 심사위원들 역시 저처럼 감동을 받았습니다라는 문장을 처리말이 아니, 해주셨잖아요. 그래, 근데 처리가 아니, 서리가 아니라 제명이 아니에요? 그러게 맞네, 제명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이야기 스토리를 해가면서 또 이게 중간에 전 이 부분을 읽으면 무슨 바보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상을 오르락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쌤이 이제 은사라고 생각하고 저런 자기의 생각을 집어 넣어서 그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지. 네. 이해가? 네. 음.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쌤이 조금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뭐하게 쓰는 방식? 충분히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그래도 은서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런 은서의 생각이 좀 더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는 방식으로 한번 고쳐 쓰기를 해볼 거야. 여기 이 엄청 문단에 길, 이제. 아? 엄청 길게 나올 것 같아요. 엄청 그렇지. 긴.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한 1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10분 정도 써보고 나서 뭐 다못도 괜찮은 거니까 아니면 또 필요하면 더 시간 달라고 해서 그거 고쳐 쓰기 연습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좀 이따 만나겠습니다. 뭐 그전에도 다 한번 얘기하고 네. 음, 음, 저 문제 있어? 네. 문제 있어? 아니요. 끙끙거려서 무슨 선생님 질문할 거 있는 줄 알고 네. 네. 아니, 없어요.
어, 써? 네? 다 쓴 거야? 아니요. 아, 뭐라고 다 썼다는 줄 알았어. 그랬어? 네? 천천히 쓰고 얘기하라고 다 쓰면. 네. 좀더 붙였긴 하는데, 한 줄밖에 더 못 써가지고. 뭐라고 은서야? 그 붙여 쓰긴 하는데, 한 줄밖에 못 써가지고. 쓴 거만 발표하든지 그러면. 네? 일단 지금 쓴 거를 음, 보내드리긴 할 건데, 음. 아까 선생님 보내주신 거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자꾸 네? 연습하면서 이제 점점 나아지는 거지.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늘려줄게. 네? 네. 일단 느낀 점은 이 책에서 나오는 재명의 친구인 철이 할아버지께서는 왜 기본소득을 받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이의 할아버지께서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사람들은 나라에서 매년이나 매월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할 것 같으셔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철이 할아버지 회사 물건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돈이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반대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철이 할아버지 입장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은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입장을 또 이렇게 차분히 풀어 쓴 것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서가 독서 감상문을 한번 써봤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다듬는 그런 과정을 퇴고한다고 했고, 문단 구별하는 방법, 글을 좀 더 생생하게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요한 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문서가 글을 쓸 때, 내가 문단 구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읽기 쉬운 글을 써야겠다. 또는 좀 더 생생하게 쓰려고 노력해야겠다. 또 이왕이면 내가 쓸 글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제일 먼저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글쓰기의 방법들을 앞으로 글쓰기에 은서가 적용해 나간다면 은서가 또 이제 한 단계, 글 쓰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네, 많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이런저런 맛이라는 책이야. 음, 이런 이거예요? 맞아. 이런저런 맛이라는 책이어서 음식에 관한, 음식 문화에 관한 그런 또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인데 다음 주에 이 책 갖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